안녕하세요. 호구 같은 남편에게서 탈출하게 된 40대 싱글맘 인사드려요. 살다 보면 저 사람 왜 저렇게 답답하게 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될 때가 있잖아요. 저는 제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거든요. 그 호구의 주인공은 내 남편이었고 그런 호구를 털어먹는 나쁜 놈은 시댁이었거든요. 그런 남편의 환장할 만한 행동은 둘째 아이가 태어나고 약 100일이 지날 무렵부터 시작됐어요. 그전에는 착한 사람이라고만 생각했지 그게 호구짓이라는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은 없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터진 그 일로 저는 남편이 호구 중에서도 상호구라는 것을 눈치챌 수 있었죠. 어느 날 퇴근 시간이 아닌데 일찍 집에 돌아온 남편과 마주했어요. 저는 그때 첫째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내고 둘째 아이를 돌보고 있었죠. 아직 100일밖에 되지 않은 아이라 부모의 손이 많이 필요했거든요. 그런데 남편이 일찍 오니 연차라도 썼나 보다 하고 가볍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 뒤에 나온 남편의 말은 전혀 가볍지가 않더군요. 웬일이야? 오늘 일찍 왔네? 둘째 봐주려고 일찍 온 거야? 저는 장난스럽게 남편에게 물었고 남편은 이상한 표정으로 저를 보더군요. 그러더니 한숨을 푹 쉬고는 말하더라고요. 여보, 나 일 그만뒀어. 갑자기 그게 무슨 말이야? 일을 그만둔다니. 당신 일한 지 얼마나 됐다고 일을 그만둬? 애가 지금 둘이야. 거기다 하나는 100일밖에 안 되고. 내가 프리랜서로 일하긴 하지만 그거 가지고 택도 없다는 거 당신도 잘 알잖아. 혹시 회사에서 무슨 일 있었어? 그냥 좀 회사에서 일이 있었는데 권고사직 당했어. 제발 일 그만둬달라고 하더라. 솔직히 내가 뭘 잘못한지도 모르겠고 나한테 컴플레인이 계속 온다는데 그것도 뭔지 모르겠어. 근데 원래부터 내가 그렇게 그 회사에 애정을 가지고 있었던 건 아니잖아. 여보, 그 문제가 아니야. 분명히 당신이 힘들면 그만둘 순 있어. 하지만 나한테 상의라도 했어야지. 지금 당장 돈도 없는데 당신까지 일 그만두면 우린 어떡하냐고. 괜찮아. 형이 연락해줬어. 자기 회사로 들어오래. 아주버님이? 저는 남편의 그 말에 기분이 확 안 좋아졌어요. 아주버님과 형님네는 저와 그렇게 좋은 관계는 아니었거든요. 그렇다고 눈에 띄게 자주 부딪히는 건 아니었지만 그렇다고 그 사람들이 남편에게 굉장히 잘하는 것도 아니었거든요. 게다가 저는 가까운 사이에는 도리어 이런 일 안 하는 게 낫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라 난색을 표할 수밖에 없었어요. 괜찮아. 형이 지금보다 훨씬 좋은 조건으로 고용해주겠대. 그리고 엄마도 형 밑에서 일하면 더 나을 거라고 이야기해줬고 당신만 허락하면 형 밑에서 일해보고 싶은데 어때? 미안한데 나는 정말 별로야. 당신도 알겠지만 아주버님 딸밖에 없다고 어머님이 매번 뭐라고 하시잖아. 그러면서 우리 애들은 두둔하니까 그거 눈치 보는 것만으로도 나는 버거워. 혹시라도 당신이 형 밑에서 일하다가 어머님 한마디에 서운해서 당신한테 해코지 할까봐 겁도 나고. 솔직히 나는 시댁도 아주버님도 가까이 하고 싶진 않다고. 내 자식 좋은 대접 받는다고 남의 자식 힘든 거 보고만 있는 것도 좀 아니잖아. 당신이 아주버님네랑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그런 상황이 더 많을까봐 걱정부터 된다고. 무슨 생각을 그렇게까지 해? 그런 거 아니야. 어머니는 우리 애들 좋아하는 것 뿐이고 형네는 부러워하는 거지. 그냥 그렇게 생각하고 치워. 그리고 지금 당장 어차피 일할 곳도 못 찾아. 아니면 다른 일자리 찾을 때까지만이라도 형 밑에서 일 좀 할게. 당신도 그게 더 편하잖아. 한 달 돈 버는 것도 아까운 처지에. 확고한 남편의 의지에 저는 어쩔 수 없이 허락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제 허락이 없다 하더라도 남편은 할 것처럼 보였으니까요. 대신 제가 할 수 있는 말은 그것뿐이었어요. 근로계약서 꼼꼼하게 써. 그리고 계약서에 쓰여있는 것만 해. 이상한 거 시키고 그러면 꼭 말하고. 난 좀 걱정이야.
당신이랑 10살 이상 차이 나는 형님이 당신을 얼마나 가볍게 보는지 아니까. 혹시나 아무거나 다 시킬까봐 그게 걱정이라고. 괜찮아, 그럴 일 없어. 형이 왜 나한테 그러겠어? 그럼 허락한 걸로 알고 형한테 이야기한다. 즐거워하며 자기 형에게 전화를 거는 남편을 보니 더 이상 뭐라 할 순 없겠더라고요. 그리고 남편도 애가 아니니 자기 앞가림 정도는 알아서 하겠지. 그런 낙관적인 생각도 하고 있었고요. 솔직히 그때는 애 둘을 보느라 진이 다 빠져서 더 깊게 생각하고 싶은 마음도 없었어요. 그런데 한 달, 두 달, 세 달이 지나가면서 저는 점점 제가 그때 남편을 말리지 못했던 것을 후회하게 됐어요. 남편이 아주버님 밑에서 일하면서 하루가 멀다 하고 회식에 야근을 하는 거예요. 이전 직장에서보다 더 많이요. 그러니 오롯이 집안일과 육아는 제 몫이 되어야 했고요. 프리랜서라 남편이 월급만 꼬박꼬박 갖다 준다면 애 보고 집안일하는 거 그렇게 문제는 없었거든요. 그런데 남편은 그렇게 야근과 회식을 하는데도 야근 수당 한 번 받아온 적이 없었어요. 딱 월급만 받아왔죠. 그렇다고 그 월급이 많았냐? 그것도 아니었어요. 300만 원도 안 되는 월급을 주면서 부려먹기는 한개 끝까지 부려먹히고 있는 거였죠. 남편에게 이야기하려고 몇 날 며칠을 벼르고 있는데 일주일 동안 새벽녘이 다 되어서야 들어오더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제가 아니라 저희 아들이었어요. 아들이 저녁마다 아버지가 보고 싶어 베란다에서 아빠를 기다리는 것이 화근이 됐죠. 애를 말리긴 했지만 애기는 아빠가 보고 싶다며 계속 떼를 썼고 그렇게 베란다에서 놀다가 초가을 찬바람에 결국 감기에 걸려버린 거예요. 아주버님 회사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그래도 남편도 아이들에게 성실하고 좋은 아버지였어요. 첫째 아들과는 많이 놀아주기도 했고요. 그런데 둘째 아들이 태어나고 나서부터는, 아니, 아주버님 회사에 취직하고 나서부터는 아이들과 놀아준 일도 없고 아이들을 안아준 적도 거의 없었어요. 주말에도 쓸데없는 일로 불려가기 일쑤였으니까요. 그렇게 감기에 걸린 지 며칠 동안 저는 힘든 시간을 보내야 했어요. 첫째 아이가 감기가 걸리니 둘째 아이까지 감기가 걸릴까봐 분리를 시켰어야 했고 그걸 혼자 힘으로 해야 했으니까요. 결국 터지다 못해 남편에게 전화를 하려던 찰나 아들의 몸이 축 늘어지는 걸 발견했어요. 깜짝 놀라 체온계를 재보니 열이 엄청 올랐더군요. 39도까지 올라가는 열 때문에 깜짝 놀란 저는 남편에게 전화를 했어요. 남편이 집에 올 시간쯤이었거든요. 남편이 퇴근해서 집에 오면 아이 둘을 데리고 병원을 갈 생각으로 남편에게 전화를 한 거였어요. 당신 지금 어디야? 집에 안 와? 퇴근 시간이잖아. 뾰족하게 곤두서 있는 제 목소리에 남편이 신경질적으로 이야기하더군요. 갑자기 왜 전화해서 짜증이야? 나 오늘 회식이라고. 밥 먼저 먹든지 알아서 해. 내가 그깟 밥 때문에 전화한 줄 알아? 지금 첫째 열나서 병원 가야 해. 내가 애들 둘을 다 데리고 혼자 병원을 어떻게 가? 둘째가 아직 돌도 안 지났는데. 당신이 와야 병원이라도 갈 거 아니야. 나 없으면 아무것도 못해? 그럼 택시라도 타고 가. 네가 없어서 아무것도 못하는 게 아니라 이럴 때라도 좀 곁에 있으라고 전화를 한 거야. 네가 그러고도 아빠야? 애가 너 찾다가 감기 걸리고 열까지 나는데 제정신이면 회식 제쳐두고서라도 달려와야지. 나한테 애 다 맡겨놓고 너 도대체 뭐 하는 거야? 너 아주버님 회사 들어가고 이상해진 거 알아? 뭐 약점이라도 잡혀서 휘둘리는 거야? 아니면 나랑 헤어지고 싶어서 선 긋는 거야? 그런 거 아니야. 제발 좀 그만해. 어쨌든 나 오늘 일찍 못 들어가니까 당신 알아서 애 병원 데리고 가든지 해. 남편 목소리 너머로 들리는 아주버님의 웃는 목소리 때문에 저는 더 열이 받았어요. 남편이 제 이야기를 듣지도 않고 바로 전화를 끊어버리자 저도 열이 받을 대로 받았죠. 그래서 둘 다 엿 한 번 먹어봐라 하는 심정으로 시모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그래, 무슨 일이냐 갑자기. 애가 아프다고 하지 않았어?
네, 어머님. 지금 아기가 열이 심해서 병원을 가봐야 할 것 같아요. 근데 애 아빠가 오늘 회식이라서 늦는다고 하네요. 죄송하지만 차가 없어서 그런데 어머님이 차 몰고 와주시면 안 될까요? 지금 둘째도 감기 기운이 있어서요. 뭐? 아니, 이 녀석은 애가 아프다는데 무슨 야근이야? 알았어. 잠깐만 기다리거라. 내가 차 몰고 가마. 시모는 참 옛날 사람이었어요. 남아 선호 사상 아시죠? 딸만 셋인 아주버님네 손녀들보다 저희 집 손자들을 더 관심 있게 지켜보셨죠. 그래서 가까이 하기 어려웠지만 그렇기 때문에 이런 때에 시모를 불러드린 거예요. 귀한 손주 내팽개친 남편놈과 아주버님 욕 좀 보시라고요. 시모가 차를 몰고 와서 부랴부랴 병원으로 갔어요. 첫째는 감기에서 폐렴으로 진행이 된 상황이었고 둘째도 감기 초기였죠. 폐렴이라는 얘기에 시모가 저에게 화를 내더군요. 너는 일하는 것도 아닌 게 도대체 집에서 뭐 하느라 애를 이 지경으로 방치를 시켜? 우리 귀한 손주들한테 무슨 일 생기면 어쩌려고 그래? 너 정말 정신 안 차릴 거니? 도대체 폐렴이 뭐야, 폐렴이? 어머님, 제가 열심히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는 게 현실이에요. 첫째가 왜 아픈지 말씀드릴까요? 첫째요. 아빠 보고 싶어서 베란다에서 아빠 기다리다가 초가을 날씨에 감기 걸린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애가 그렇게 감기 걸린 걸 알고도 집에 들어오질 않고 매일 새벽에 들어오니 애기는 더 애 같다고 그러다 보니 폐렴으로 진행된 거고요. 이게 제가 막는다고 막아지는 일이에요? 애가 아빠 보고 싶다는 걸 그럼 어떻게 말릴까요? 그리고 저도 이제 마냥 애만 볼 수도 없어요. 남편 월급 300만 원도 안 되게 벌어오는데 지금 애들 독방 육아에 집안일까지 제가 다 해야 하고 생활비조차 제대로 나오지 않아서 저도 일해야 할 판이라고요. 그런데 더 열받는 건 이 와중에 회식을 자기 돈으로 하고 있더라고요. 남편 말로는 아주버님이 나중에 다 돌려준다고 얘기했는데 그 말만 벌써 2달째예요. 돈 돌려준 적 없고요. 제가 이렇게 살아서 뭐해요? 애는 아빠 기다리는데 아빠는 매일 회식에 야근이지. 야근 수당도 안 나와서 생활비는 매달 부족하지. 저 이번 달에 남편 얼굴 제대로 본 거 5일도 안 돼요. 어머님, 이런 식으로 일하는 게 맞나요? 아주버님 직장에 괜히 보낸 것 같아요. 애한테도 몹쓸 짓이고. 제 말에 시모가 깜짝 놀랐어요. 그런 상황이라고는 전혀 상상도 못하고 있던 것 같더군요. 노발대발한 시모가 당장 아주버님에게 전화를 걸더군요. 그리고는 당장 소아과 앞으로 오도록 이야기하더군요. 너 동생 데리고 쓸데없는 일 하고 다닐래? 무슨 야근이랑 회식이 이렇게 많아? 너 동생 그러려고 데리고 갔니? 엄마가 이야기했지? 동생 제대로 돌봐주라고. 너 때문에 빚 못 보고 살았어도 네 동생이고 우리 손주들 아빠야. 너 동생한테 잘해야 한다고 몇 번을 이야기했어? 이런 식으로 늦게까지 애 데리고 있지 마. 쓸데없는 일 가지고 우리 손주들이 아빠 보고 싶은데 아빠도 못 보게 하는 게 말이 돼? 그리고 월급은 왜 또 그렇게 적게 줘? 야근 시켰으면 수당도 맞게 챙겨줘야지. 동생을 무슨 하인처럼 부려먹어? 어머니, 그런 게 아니고 직원들 사기 차원에서 그런 거고 돈은 곧 주려고 했어요. 야근도 회식도 한 달에 한두 번이면 되지. 곧 주려고 했어가 아니라 지금 당장 줘. 내가 보는 앞에서. 그리고 한 번만 더 우리 손주들 안 좋은 소식 들리면 그때는 너라도 용서 못해. 알아들어? 따끔한 시모의 말 때문인지 그 뒤로 남편의 야근과 회식은 확연히 줄었어요. 그리고 돈도 제대로 받았죠. 그것만으로도 좀 숨통이 트이더군요. 그러나 그 뒤로 아주버님은 저를 눈의 가시처럼 여기기 시작했죠. 그리고 그건 형님도 마찬가지였어요. 형님은 아주버님과 결혼해서 딸만 셋을 낳았어요. 요즘 같은 시대에 딸이 더 좋다고 하고 저도 딸을 원했지만 이 시댁만큼은 다른 나라 이야기였죠.
아들을 낳지 못한 것이 죄인이 되는 곳이 바로 이곳이었으니까요. 남편이 시모에게 인정을 받지 못해도 저희가 그나마 시댁의 도움을 받으며 살 수 있던 것은 저희 두 아들 덕분이기도 했어요. 형님네가 아들이 없으니 자연스레 시모의 관심이 저희 아들들에게로 향했으니까요. 그런데 그 시모의 관심이 이런 무참한 일을 불러일으킬 줄은 저도 상상조차 못했어요. 제가 졸도할 만큼 충격적인 소리를 들은 건 둘째가 돌이 될 무렵이었어요. 그게 무슨 말이야? 우리 애들을 아주버님 집에 입양을 보내자고? 당신 미쳤어? 그게 왜 미칠 일이야? 형님네 딸밖에 없잖아. 그래서 어머니가 우리 애들 둘 중에 한 명을 형 아들로 보내자고 말씀하셨어. 벌써 오래전부터 어른들 사이에 이야기 나왔던 걸로 아는데? 아니, 그런 걸 왜 어른들이 결정하는 거야? 우리 애들 일이잖아. 애들이 어떻게 하고 싶은지 물어봐야지. 그리고 아직 어린애를 엄마와 떼어놓는다고?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 다 커서 데려간다고 하면 애한테 물어보기라도 하지. 어릴 때 데려가겠다는 건 나랑 연을 끊어놓겠다는 거랑 뭐가 달라? 아무것도 모를 때 보내는 게 낫지. 그리고 생각해봐. 별거 없는 우리 집에서 지내는 것보다 형님네에서 누릴 거 다 누리면서 지내는 게 더 낫다고 생각하지 않아? 그건 당신 생각이지. 지금 애들한테는 정서가 더 중요해. 근데 거긴 지금 이미 3명이나 자식이 있잖아. 게다가 당신 아주버님이랑 형님이 우리 애한테 잘해줄 거라고 생각해? 여태껏 딸만 낳았다고 어머님한테 그렇게 구박을 받은 형님이 갑자기 아들 생기면 잘됐구나 하고 잘해줄 거라고? 당신 바보야? 그건 네 편견이고 그런 식으로 좀 생각하지 마. 어디 모르는데 보내냐? 그런 것도 아니잖아. 다 지들 좋으라고 하는 일인데 당신도 너무 고깝게 보지 말고 이해를 좀 하려고 노력을 해. 아니, 난 절대 못해. 나는 우리 애들 다른 데 입양 보낼 생각 없어. 당신이 만약에 우리 애들 계속 다른 사람한테 넘기려고 하면 난 절대로 당신 용서 안 할 거야. 무슨 일이 있어도 애들만은 지킬 거라고. 아, 됐어. 됐으니까 그만 이야기해. 어차피 당신이 거절하든 말든 그렇게 될 일이야. 부모님이 그렇게 하자고 했으니까 당신이 싫어해도 그렇게 될 거야. 여보, 야! 남편은 제 말도 듣지 않고 나가버리더군요. 이 인간이 정신을 놨나 싶었어요. 어떻게 자기 자식을 이렇게 아무렇지 않게 보낼 생각을 해요? 이미 애가 셋이나 있는 집에 저희 애를 보내자는 것도 마음에 안 들었고 저희 아들에게 안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는 형님네라는 것도 더 마음에 안 들었어요. 죽었다 깨어나도 저는 아이를 그 집에 보낼 생각은 없었어요. 그런데 그날 남편과 싸운 저녁, 남편이 사용한 카드 내역이 제 폰으로 날아왔더군요. 평상시에는 쓰지도 않는 제 이름으로 된 카드였는데 무슨 정신인 건지 그 카드를 사용한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그 내역이 모텔이었던 거죠. 집에 원자폭탄 수준의 폭탄을 터뜨려 놓고 모텔이라니. 기가 차서 말도 안 나왔지만 순간 이걸 이용하면 나중에 애 때문에 우리가 이혼하게 되더라도 좋은 변명거리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그 다음 날부터 몰래 남편의 뒷조사를 부탁했어요. 그리고 저는 일주일 만에 아주 중요한 사실 2가지를 알게 됐죠. 남편이 웬 젊은 여자를 거래 내역에 나온 모텔에 데려다 준 건 맞더라고요. 그런데 알고 보니 그 여자는 남편의 상간녀가 아니었어요. 조사한 사람들에 의하면 그곳에 나타난 사람은 다른 사람이고 그 사람이 같은 직장 사람이라고 했어요. 그 사람이 보여준 사진을 보고 충격을 받았어요. 그 사진 속 남자는 아주버님이었으니까요. 아주버님이 젊은 여자와 바람을 피고 있었고 더 조사를 해보니 그 여자와 아주버님 사이에 아들도 하나 있더군요. 저는 속으로 잘됐다 하고 외쳤어요. 저 남자아이가 아주버님의 아이라면 굳이 저희 애들을 데려갈 필요가 없으니까요. 그 애를 데려오면 저절로
모든 문제가 해결될 일이었죠. 그리고 며칠 지나지 않아 시모가 저희를 집으로 불렀어요. 남편이 아무 말 없이 자연스럽게 행동하는 걸 보니 아마 저희 애들을 아주버님의 호적에 올리는 일로 부르는 것 같더군요. 저는 마음을 단단히 먹었어요. 제가 앞으로 할 일이 형님네 집안을 풍비박산으로 만드는 한이 있더라도 제 아이들을 지키겠다고 다짐했으니까요. 자, 다들 왔으니 이야기해볼까 한다. 첫째야, 너희 집에 아들 들어설 일이 없어 보이니 둘째네 아들 둘 중에 하나를 데려가거라. 그리고 네 호적에 넣고 네 자처럼 키워. 이 아버지가 이룩한 거, 네 조부모님이 이렇게 만든 거 모두 장남 장손에게 물려줄 거다. 그런데 지금 대를 이을 아들을 네가 낳지 못하고 있으니 조상님 뵐 낯이 없어. 이렇게 시간 끌지 말고 아직 애들 어릴 때 너희들 자식으로 데려가서 열심히 키워. 그 이야기에 저보다 더 깜짝 놀란 사람이 형님이었어요. 미리 언지를 받았던 저와는 달리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도 없던 모양이더라고요. 형님이 비명 같은 소리를 지르며 말하더군요. 어머님, 그게 무슨 소리예요? 요즘 세상에 아들, 딸이 뭐가 그렇게 중요해요? 저희 딸들 중에 뛰어난 애도 얼마든지 많고 제 아버지 회사 이어받겠다고 하는 애들도 있어요. 그런데 굳이 조카까지 데려와서 저희가 키울 필요가 있나요? 그럼 네가 아들을 낳지 그랬냐? 아들 하나 낳아주지도 않으면서 시집가면 출가 외인 될 딸년들만 주렁주렁 낳아놓고 넌 도대체 무슨 배짱으로 그런 얘기를 하니? 옛날 같았으면 너는 둘째 낳고 이미 친정으로 돌아갔을 팔자야. 어머님, 그래도 이건 너무하세요. 남의 애를 키우라는 말을 어떻게 이렇게 쉽게 하세요? 저보다 더 발악하는 형님을 시모가 싸늘한 눈길로 바라보더군요. 시모 눈에 형님은 죄인이나 다름없었으니 어쩔 수 없었어요. 형님이 무슨 말을 해도 듣지 않을 게 뻔했어요. 어머님, 제가 드릴 말씀이 있어요. 아주버님한테 아들이 없다는 이유로 지금 저희 애들 아주버님 아들로 입양시키겠다는 거잖아요. 그렇게 안 하셔도 될 것 같은데요. 그게 무슨 말이냐? 첫째는 딸만 셋이야. 딸한테 다 물려주자는 말이야? 대 끊기게 하고. 아니요, 그게 아니라 사실 얼마 전에 저희 남편이 제 카드로 모텔을 간 적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남편이 바람이라도 났나 싶어서 조사를 했더니 남편이 바람난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이 바람이 났더라고요.